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기아 소렌토 출시 행사장입니다. 아니, 출시 행사는 아니고 시승 행사인데요. 시승 행사와 출시 행사가 조금 애매합니다. 출시 행사 자체를 그냥 매장에 놓은 정도,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기자들이 사실상 이 차를 처음 보는 행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지난번에 매장에서 살짝 본 거 이후로 처음인데, 야외에서 보니까 정말 다른 모습이기도 하네요. 사람들끼리 모이지 못하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촬영해주는 PD라든가 아니면 뭐 카메라를 들어주는 사람, 뭐 짐을 들어주는 사람, 뭐 이런 거 절대 안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리고 뭐 등등의 문제가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흔들려도 이해 부탁드려요. 오, 뒤로 시트를 딱 밀어줘. 사실 뭐 그렇게까지 신기한 일은 아니지만, 오, 인테리어 완전 고급스러워요. 사실 이 고급감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어서 사람마다 이게 고급이다, 이건 고급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봤을 때 이 실내의 정말 놀라운 점은 그렇게까지 비싸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고급의 이미지를 씌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인테리어 소재를 많이 쓰진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리어우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잘 만들어낸 거. 카본 없잖아요. 그런데 최신의 스포츠카하고 뭐 대등한 그런 인테리어의 느낌을 만들어낸다는 거, 이런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플라스틱이 광범위하게 사용돼도 그게 꽤 고급스럽게 보인다는 거. 이게 사실 디자이너가 그렇게 월급도 많이 받고, 사실 그렇게 비싼 디자이너를 막 서로 막 영입하려고 하고 그런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에어컨 토출구 에어벤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아래로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근데 나눠져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불만이 없습니다. 이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무릎 부분만 따로 따뜻하게, 따로 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겨울철에 무릎이 시리다, 차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 앞쪽으로 바람이 나오게 하고 여길 막아버리면 아래쪽으로만 바람이 나오니까 얼굴로는 바람이 들이치지 않고 아래쪽으로만 바람이 나오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오토홀드 기능 있고, 힐 디센트 컨트롤, 내리막길에서 자동으로 차의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그리고 뭐 주차, 주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있죠. 요 부분,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기아차들이 키가 조금 길어졌죠. 전보다 좀 못생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앞뒤로 가는 버튼이 전에 키에다가 살짝 입혀서 이렇게 좀 약간 멋없이 나와 있는 거는 인정. 그 맞아, 인정. 어쨌든 그리고 시동 버튼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이 걸려요. 자, 누르고 있으면 걸려요. 잠금을 한번 누르고 눌러야지 걸려요, 사실. 그리고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는 거 누르면 사람이 없어도 앞으로 갑니다. 스마트팩이죠, 스마트팩. 뒤로 가. 아유, 좀 제대로 가. 제대로 가세요. 좀 더 가. 이게 누르기가 힘들어. 누르고 있기가 힘들어요. 버튼이 너무 작아서 누르고 있으려면 손가락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손가락, 이 손톱 하얘지는 거 보이시죠? 누르고 있기 힘들어요. 박나요? 네, 안 박습니다. 박지 않도록 알아서 센서가 작동해서 멈추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센서가 너무 가까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옆차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 기둥이 옆에 있을 경우에, 기둥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럼 그 기둥을 인식해서 못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게까지 쓸모있는 기능인가 하는 생각은 좀 들긴 해요. 그리고 시동을 걸었어. 그러면 시동을 걸고 나서 차에 들어갈 때 그냥 시동 걸려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동이 꺼져. 그럼 또 걸어야 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동 걸려 있으면 그 상태로 그냥 들어가서 출발하면 되는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게 분명한데, 사실 안전을 위해서 그게 꼭 그랬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게, 이 주차 보조 시스템이 하이브리드에는 있냐는 거예요. 해외 광고 보니까 하이브리드에 이 주차 보조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영상이 나와서 그런가? 라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테스트 해달라고 하셨는데, 보니까 오늘 디젤밖에 없어서 불행히도 하이브리드는 있는지 테스트 해볼 수가 없네요.
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소렌토입니다. 시승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사실 어떤 면에선 시승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선 시승하는 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 운전대를 너무 잘 잡아줘. 이거 왜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차를 내놓을 때마다 조금씩 좋아지는 게 아니고 성큼성큼 좋아집니다. 너무나 성큼성큼 좋아져서 핸들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 별로 안 들고요. 앞차와의 간격도 지금 너무 안심이 돼요. 아니 왜 현대차 기아차, 아니 그냥 그전에도 괜찮았어요. 업계 그냥 톱이야. 사실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만큼 그렇게 HDA 잘 되는 메이커가 또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요 전에 현대기아차 타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앞차에 너무 빨리 가까워지고 너무 울컥 뭐 이런 식으로 급제동을 하고 앞차가 저기 있는데 코앞에 올 때까지는 얘가 막 가속을 자꾸만 해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해보면 앞에 차가 저기 있어도 한 150m 넘게 떨어져 있거든요. 거의 200m 떨어져 있는데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여기서부터 조금씩 줄입니다. 그래서 앞차로 확 가서 확 줄이는 이런 일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카메라 나오니까 카메라에 맞춰서 속도를 줄이고 있어. 저는 그러니까 페달을 전혀 밟지 않고 핸들도 잡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전해도 껴들어도 흥분하지 않아. 뭔가 이렇게 열받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착하게 잘 알아서 가세요. 저는 당황하지 않아요. 이런 식의 굉장히 안정된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얘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현대기아차의 그런 HDA 어댑티브 크루즈보다 훨씬 똑똑해졌어요. 이제는 한 2.0이나 3.0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전에 있었던 크루즈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물건이 나왔네요. 더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올림픽대로에서도 HDA가 잘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올림픽대로는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HDA의 하이웨이 그 하이가 아니잖아. 이 올림픽대로는 안 돼 이렇게 막았었는데 막아야 될 이유가 없죠. 이젠 자동차 전용 도로, 고속화 도로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실 HDA가 굉장히 중요하고 운전은 약간 뒷전으로 물러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래도 운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하는 느낌은 어떤가? 이게 이런 코너에서도 제가 꼭 어댑티브 크루즈를 켜지 않아도 알아서 핸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꺾어줘요. 야 빨리 꺾어 이런 느낌입니다. 주행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주행하려면 그 평소에 항상 켜져 있는 차선 이탈 방지 끄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 끄고 어댑티브 크루즈 끄고 이렇게 하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해보면 이 차의 본질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요즘은 더 이상 차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저도 사실 혼동스러운 시기예요. 자, 한번 달려볼게요. 클래식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건 뭘까요? 이런 차에서 가장 우려하는 거 아마도 차가 너무 크고 디젤이고 그러니까 디젤은 힘이 없지 않을까? 진동이 너무 크지 않을까? 소음은 어떨까?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의외입니다. 굉장히 의외인 건 이 차가 가속할 때 엔진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지금 엔진 소리는 그냥 느껴지지 않는 정도입니다. 여러분들도 들리시죠? 엔진 소리는 뭐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데 바람 소리가 걸리네요. 이런 거를 막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걸 막으려면 일단 유리 두께부터 키워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유리가 할 말이 없네. 이중 접합 유리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중 접합 유리를 쓰고 있는데도 왜 이런 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나? 타이어 구름 소리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 타이어가 이 차는 크로스 컨택트라고 하는 컨티넨탈의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타이어가 물론 좋은 타이어예요. 그런데 이게 SUV용으로 살짝 오프로드라든지 아니면 눈길이라든지 이런 데도 달리기 좋도록 그렇게 세팅되어 있는 타이어다 보니까 아마 구름 소음이 좀 큰 것 같기도 합니다. 콘크리트 도로의 그 구름 소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이 콘크리트 도로와 그리고 MS 타이어, 이 오프로드용 사계절 타이어의 그 조합으로 살짝 소음이 크게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풍절음이 아니고 노면 소음이네요. 이 부분은 타이어를 교체해서도 조금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노면을 바꾸게 되면 조금 나아지긴 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타고 있는 경우라면 크게 문제 없는데 삼열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려면 거기 잘 들리니? 뭐라고? 이렇게 하면 이제 서로 대화가 안 통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3열에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어라 뭐 이렇게 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죠. 얘 잘 들리니?
잘 들리지? 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소리 이상하게 들리죠? 후석에 있는 스피커로 제 목소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스피커에서 들리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는 있어요. 거기 좀 똑바로 앉아 있으라고, 안전벨트 매라고, 뭐 이런 거. 조용히 안 할래? 뭐 이런 거. 3열까지 있는 차잖아요. 기본적으로 3열까지 있는 차니까 거기서 주는 그 여유로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가방 하나 이런 거 놓는 데는 사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작은 차, 그냥 2인승 차도 괜찮아. 조금 더 큰 거, 예를 들면 뭐 자전거를 싣고 어디를 가야지 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 어디 놀러 갈까? 라고 했을 때 자전거를 가져간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지간하면 못해. 싣고 가려면 싣고 갈 수 있겠는데 트렁크에 짐도 좀 있는데 그걸 꺼내고 거기다 넣고 뭐 할 수 있을까? 아, 될까?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아예 그냥 공간에 대한 그런 고민? 이런 게 그냥 싹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부모님들하고 같이 어딜 다녀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부모님은 부모님 차 타고 오세요. 저는 제 차 타고 가서 거기서 만날게요. 이게 조금 좀 느낌이 좀 그래요. 그냥 한 차로 갔으면 좋겠어. 아니 어디 가서 식당 가는데도 식당에 같이 자기 차 타고 오세요. 그러고서 거기서 만나는 거 아주 민망해요. 그래서 3열까지 있는 자동차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사실 그런 생각하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 차가 방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생각 많이 안 해봤지만 이 정도 크기의 차를 사면 방같이 느낄 것 같습니다. 자기 방이 없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워낙 좁은 데에 살고, 그리고 서울에 따닥따닥한 그런 데서 뭐 평당 1000만원 넘는 집에 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방을 갖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자동차에 타면 내 방이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나만의 공간, 여기서 이제 일도 하고 잠도 자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팔걸이도 있고, 팔걸이 왜 이렇게 낮아? 팔걸이는 높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어요. 좋잖아. 뭐 여러 가지로 좋네. 요 옆에는 망이 하나 있어요. 요 망이 하나 있는데, 요 망에는 보통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넣겠죠.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넣고 잊어버리고 집에 가겠죠. 거의 100%의 확률로 여기다 핸드폰 놓고 어디 갔지? 하고 분명히 찾으실 텐데, 한 곳에다 계속 놓으면 그런 일이 없으실 것 같아요. 뭐 근데 놓을 수 있는 공간은 어쨌든 되게 많아. 이 안에 수납 공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 수납 공간이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납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컵홀더 일단 여기 충분히 있고, 여기도 넣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앞에도 여기도 넣을 수 있고, 이 안에 보이지 않는 식으로도 넣을 수 있어요. 신경 많이 썼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디젤이 힘은 괜찮은가? 디젤 2.2라는 게 이 차를 끌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글쎄 막 되게 호쾌하다까지는 아니어도 달리는데 뭐 아쉽다거나 뭐 이렇게까지는 아닙니다. 뭐 힘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으면 무조건 좋죠. 일단 2.5L 터보가 나옵니다. 2.5L 터보는 훨씬 더 잘 달리겠죠. 그래도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가속감이라고 생각돼요. 부족하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엔진의 진동 소음을 잘 잡은 편입니다. 그래서 디젤이지만 디젤이라는 걸 특별하게 인식할 수는 없는 정도, 그런 느낌의 디젤이에요. 착 가라앉았네요.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평탄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엔진입니다. 가솔린하고 이 차의 차이가 있다면 아마 진동소음에서 차이를 주행 중에는 느끼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정차돼 있을 때는 확실하게 디젤의 사운드가 좀 더 크게 들릴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외관에서는 뭐 칭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전의 소렌토의 느낌은 전혀 없어졌어요. 그게 뭐 이전 소렌토가 나빴다는 게 아니라, 이전 소렌토는 약간 점잖은 느낌, 약간 좀 통통한 느낌, 그냥 지나치게 실용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차 자체가 멋있는 느낌, 타고 다닐만 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세련됐고 굉장히 스포티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가지로 좋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그 점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요즘 현대차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댐퍼 마운트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래서 완전 수직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눈에 띄지요. 서스펜션 축에 가장 바깥쪽에 두려고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기울어 있지도 않고 형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구조적으로는 가장 좋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댐퍼와 스프링이 11자 구조를 띠고 있어서 한쪽이 기울어지거나 이러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인상적이네요. 당연히 멀티링크인데 멀티링크 구조가 그렇게 뭐 복잡하다거나 이렇지 않고 굉장히 단순한 아주 심플한 구조를 띠고 있어요.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사륜구동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뒷바퀴로 좀 많이 보내요. 에코로 하게 되면 뒷바퀴로 거의 안 보냅니다. 컴포트도 뒤로 별로 안 보내네요. 스마트랑 컴포트랑 사륜구동은 거의 같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스포츠는 프로그램이 좀 뒤로 많이 보내는 타입의 세팅인 것 같습니다. 스포츠 모드를 하게 되면 그럼 왜 뒷바퀴로 보내느냐? 코너링을 할 때 뒤로 토크를 많이 보낼수록 핸들링이 조금 더 샤프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질 때 앞바퀴가 미끄러지는 만큼 언더스티어가 나요. 그러니까 좀 둔하게 핸들을 꺾었는데 그쪽으로 많이 안 꺾여,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뒷바퀴가 같이 미끄러져 줘야 돼요. 이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멘트인 거 알고 있는데 어쨌든 뒷바퀴가 많이 미끄러져 줘야 예리한 핸들링이 가능해집니다. 코너링은 어디서 나는 소리니? 물론 엄청난 속도로 돌긴 했어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돌긴 했는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코너에서 좀 안정적으로 좀 돌아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차가 크네. 지금 사륜구동이니까 사륜구동의 그 특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게다가 컴포트. 사실 이게 스포츠였으면 또 어땠을지 모르겠어요. 다음번엔 스포츠로 한번 코너링을 돌아볼게요. 이 아래쪽으로는 지금 통이 하나 들어있는데요. 이 통이 뭘 것 같으세요? 요소수통입니다. 요소수통이 생각보다 크죠? 현대기아차가 처음에 요소수를 좀 이렇게 꽉 채워서 주지 않고 이렇게 절반 정도만 채워주는데, 글쎄요, 이유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요소수 넣는 방법을 빨리 좀 터득해라 이런 뜻인가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유록스. 네, 사무실에 있던 요소수를 갖고 와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계자들 보고 계시면 저희 모카에도 광고 좀 해주시면 참 좋겠는데, 요소수를 이렇게 뚜껑 같은 거 아무데나 내려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다 넣으면 딱 맞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만 맞는 게 아니고 이 디젤 같은 경우도 넣으면 딱 맞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맞게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넣는 거 잊지 마시고, 요소수는 꼭 에드블루여야 됩니다. 여기 에드블루라고 써 있죠. 거리에 있는 아무 요소수나 넣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은 좀 꼼꼼하게 에드블루라고 써 있는 건 꼭 채워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고요. 닫으실 때 디젤 같은 경우 이렇게 딸깍 소리가 나게, 요즘 되게 고급스러워졌죠. 에드블루는 이렇게 따라락 소리가 나게 이렇게까지 하고 닫으셔야 돼요. 저게 소리를 들으면서 적절한 토크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겠죠. 미로 EV를 탈 때보다 차가 더 낮은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아마 이게 현대기아차가 지금 3세대 플랫폼을 잘 만들었는데 이 3세대 플랫폼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시트 포지션을 더 낮게 만들 수 있고, 무게중심도 더 낮출 수 있고, 차체 높이도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실내 공간을 더 넓게 할 수 있고, 이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이거는 정말 엄청난 변화가 생겼다라는 느낌입니다. 방음 수준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근데 일단 주행 감각에 있어서는 너무나 만족스럽네요. 여기에 2.5L 터보를 붙였을 때는 또 어떤 느낌일까? 굉장히 기대하게 됩니다. 사실 SUV를 타면서 이 차로 한번 달려보고 싶은 느낌이 든다, 이런 건 거의 없잖아요. 근데 이 차라면 너무 안정적이고 어떤 시트 포지션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달려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시대입니다. 댓글에서 뭐 여러가지 얘기들을 하실 텐데, 에바가루 얘기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에바가루 있느냐, 뭐 다른 B모사가 거기 엮여 있잖아요. 사실 그 회사의 문제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 회사에서 유독 그게 많이 나왔어.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고, 그 제품군에 대해서 그렇게 기아차가 좋은 기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딴 건 몰라도 딴 건 다 괜찮아. 어떤 회사에서 뭘 갖고 와도 괜찮아. 그런데 B모사는 안 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조장치는 한온 시스템 측에 들어있어요. 지금 미세먼지 측정하는 기계를
저희가 쓰는 기계랑 똑같은 걸 사왔어요. 기아차가. 우리 모카 열심히 보십니까? 모카 열심히 보시는 것 같은데. 저기 초미세먼지 23 지금 가리키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내기 순환이 아니고 외기를 유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기 유입하고 있는데 저게 툭툭툭 떨어지는 건 그만큼 필터가 좋다는 뜻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좋은 필터를 쓰고 있다. 그 전까지 우리가 봤던 그런 필터 아니다 라는 거고요. 에어컨을 켜야지 제대로 작동되고, 에어컨 리어도 켜줘야지 이제 뒤에 있는 곳도 어느 정도 작동이 되겠죠. 지금 놀랍게 줄었습니다. 8, 9, 30이었는데 8, 9가 된다고? 야, 저거 진짜 놀라운데요. 일단 지금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경우에 미세먼지가 충분히 걸러지는 수치입니다. 저 정도면은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필터 중에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필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정 필터 중에 탑 클래스라는 거죠. 저희가 준비한 필터가 하나 있습니다만, 루프트 필터로 한번 바꿔 껴보면요, 진짜 혹시나 하고 갖고 왔는데 어떻게 딱 맞냐. 요게 공조장치도 되게 세련됐어요. 요 밑에 이렇게 틈이 있어서 요 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공조장치도 더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신경 많이 썼네. 지금 있는 건 한온 시스템의 제품이고요. 한온 시스템 제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콤비 필터로 아주 잘 만들어진 필터고, 현대차, 기아차가 정말 이 필터 교환은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갈아 꼈는데요. 갈아 끼고 나서 바로 1분도 안 지난 것 같은데, 보면요, 지금 보면 초미세먼지, 공기품질 지수 뭐 이런 것들이 다 0입니다. 0으로 바로 줄어들었어요. 이게 대단한 기술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퀄리티의 필터를 써줘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승차감 어떤가요? 승차감이 좋다는 건 굉장히 주관적인 표현일 텐데요. 승차감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승차감은 단단하다, 부드럽다, 출렁거린다, 아니면 뭔가 에러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 차는 승차감에서 굉장히 잘 가다듬어졌고 추구하는 방향이 분명하게 있는 승차감입니다. 롤링이나 피칭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보이죠. 그러니까 마치 세단이나 스포티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겠다, 그게 이제 이 차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패들 시프터도 있어서 패들을 당기면서 운전할 수가 있어요. 당기면서 운전하면 시프트 다운이 좀 되겠죠. 시프트 다운을 하면서 RPM을 이렇게 높이 쓰는 거 가능하군요. 근데 RPM이 조금 아쉬운 점은 이 차는 디젤이잖아요. 그래서 시프트 다운을 해도 RPM이 4,500에서 레드존이 시작됩니다. 레드존이 4,500이라니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차는 주행 감각이라든지 운전자의 어떤 세팅이라든지 운전할 때 이 포지션이라든지 뭐 시야 뭐 모든 것들이 너무나 잘 만들어져 있어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한 가지 굳이 흠잡겠다면 여기가 너무 복잡한 거, 여기가 좀 복잡해서 시선이 자꾸만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건 또 사실 그렇게 흠잡을 일은 아니긴 한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주행할 때 거슬리는 거는 노면 소음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게 거슬리는 지점입니다. 꽤 많이 느껴지네요. 이 중에서 어떤 색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은? 일단 단연 가장 눈에 띄는 건 흰색이네요. 흰색이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선호되는 색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흰색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흰색이 제일 예쁜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만 사실 이 색깔이 소렌토의 시그니처 컬러로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아마 이 색깔을 타야 그래야 이제 신형 소렌토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 색깔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이게 시그니처 컬러다 보니까 소렌토의 이미지를 잘 내세울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이런 날카로운 날이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색깔 하나로 차가 이렇게 달라 보일 수도 있군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바깥 색깔하고 인테리어가 너무나 조화가 좋아요. 카멜색과 블루가 이런 조화를 이루는데, 이런 느낌은 사실 그렇게 흔치 않죠. 이런 느낌을 잘 만들어낸 게 소렌토의 디자인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안팎의 디자인을 조화를 이룬다. 네, 지금까지 신형 소렌토의 시승행사장에 나와서 여러가지 시승도 해봤는데요. 아주 잘 만든 자동차라는 건 변함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말 훌륭하고, 정말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가치가 있는 자동차,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제 차가 된다고 하니까 또 감기가 무량하고, 바로 이 차가 제 차가 될 텐데, 여러분들 앞으로도 차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구구구구구구구구 똑똑똑똑똑똑 이런 소리가 나는 것 같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